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고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먹는 채소 고수가 아니고 게임의 고수, 요리의 고수라는 식으로 불리우는 어떤 분야나 집단에서 기술이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고수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유행어가 되어 있는 요즘 인터넷상으로 뭐 좀 알려달라, 가르쳐달라는 질문, 그래서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고, 또 그 고수를 초청해서 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수나 초보라는 것과 상당한 실력 차이가 있고, 또 믿음직한 차원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프로라는 말보다는 무슨 고수다라고 하는 것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60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고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내가 119처럼 달려가서 척척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해결해 주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고수가 되어 있는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종경 실시품 2장에 실상사의 노승과 대종사님의 대화를 생각했습니다. 실상사 젊은 상좌가 좀처럼 참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승은 천불이 출세해도 제도받지 못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반면에 대종사님께서는 젊은 상좌가 참선에 대한 원을 일으키게 하고 또 참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묘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대화 끝에 노승이 자리를 고치 않고 대종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시여, 제도하는 묘방이 참으로 광대하나이다. 선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초고수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노승과 대종사님의 대화를 저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지배하려는 자는 연약함을 숨긴다. 두 번째는 나의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말라. 또 세 번째로는 제도의 묘방은 자세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지배하려는 자는 연약함을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인가? 노승이 젊은 상좌에게 참선을 하라고 해도 계속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노승은 젊은 상좌를 무수히 꾸짖습니다. 이놈아, 너는 어찌 참선도 제대로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어찌 수도한다고 들어와 밥만 축내고 있느냐 말이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아예 하산을 하거라, 이놈아. 노승이 화가 나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 대종사님께 이 젊은 상좌 이야기를 합니다. 저놈은 천불이 나셔도 제도 못할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쓸모없는 놈이요. 가르치려고 내가 애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 젊은 놈 하나 잘 가르쳐 보려고 상좌로 들여놓았는데 무던히 애를 썼는데도 아이고, 내가 복이 없나 봅니다. 이렇게 대종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자, 노화상은 대종사님께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에 빠지고 이렇게 속상하다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힘을 좀 빌려주세요. 무슨 방도가 없겠습니까? 고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속뜻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노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노승은 젊은 상좌에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또 언제나 참선을 제대로 할 것이냐, 너는 천불이 나도 구제를 못할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당연히 너를 구제 못해. 아예 하산해버려라. 이렇게 노승은 자신의 젊은 상좌를 무수하게 꾸짖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승은 화가 난 나머지 아주 막말을 하고 만 것이죠. 노승은 젊은 상자를 제도하지 못하는 업장이 쌓이게 될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지배자로서 피지배자의 나약한 사람 위에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종시 도대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지나온 과거를 말하고 또 천불이 나와도 구제를 못할 것이라는 미래까지 끌어들여서 지금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연약한 마음이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어찌할 수 없을 때는 막말을 합니다. 화를 내는데 아주 좋은 구실이 되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감추는 아주 나약한 사람입니다. 이 나약한 사람은 상대를 공격하고 네 탓이라고 하는 먹잇감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본성에서 멀어지고 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쳐버리겠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미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젊은 상좌가 고압적인 노승의 말을 들었을 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하겠죠. 무시를 당하면 괴롭습니다. 상대를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의 반론이나 대꾸도 그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젊은 상자는 여하간 말을 듣지 않았고 저항심이 생겼다고 할 수 있죠.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조언이나 가르침을 더 받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주 습관적으로 상수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좌가 참선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스승의 지도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 순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원래 참선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영 졸음이 와서 다리가 아파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대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노승은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배하려는 자는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구겨질 위기에 처할 때, 또 일이 꼬여서 잘못 돌아갈 때, 지난 일에 대한 회한에 사로잡혀서 격한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에 빠질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쉽게 무지 상태로 미쳐버리고 맙니다. 반응이나 감정이 나를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 자체가 되어버려서 우리는 그 행동으로 표출하고 맙니다. 아주 미쳐버리고 돌아버리는 마음에는 그 원인이 있죠.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나 미래라는 시간으로 핑계를 대는 것이죠. 지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에 대한 판단과 분석으로 함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미치고 돌아버리는 것을 멈추게 하는 특효약은, 우리가 시간은 과거나 미래에 넘기지 말고, 또 생각은 분별과 판단에 빠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멈추는 강렬한 존재라고 하는 의식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젊은 상좌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참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나의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노 화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상들이 저 젊은 상좌를 생각한다고 했으나 영영 저 사람으로 하여금 참선을 못하게 하는 것이요. 노승이 깜짝 놀라서 어찌 우리가 저 사람에게 참선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반문을 하죠. 그러니 대종사님께서는 남의 원 없는 것을 강제로 권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그 일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소. 남이 싫어하는 것을 강제로 권하지 말라. 자기 기준을 강요하지 말라. 자기 경험과 주관을 강요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를 생각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남의 마음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꼰대가 최소한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처세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아주 쉽게 잊어버리죠. 자공과 공자님의 문답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공이 공자님께 평생 동안 꼭 지키고 행해야 할 일 무엇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자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도 싫어하는 것이니 권하지 말라. 그러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것이 남을 진정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은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셔요? 아주 편안하고 무관한 사이일수록 또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가르쳐준다, 알려준다라는 명목으로 내 생각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내 기준으로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 말입니다. 자, 자기 주관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에게는 너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그 사람의 자체를 이렇게 별도로 나누지 않고 직결시켜서 동일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상좌는 지금 참선에 대한 흥미가 없고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상황인 것 뿐이지 제도를 못 받을 천하의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젊은 상좌가 참선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이 원없는 일을 강요하지 말라. 남이 원없는 일을 강요하게 되면 그런 것이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핵심, 키포인트를 말씀하신 것이죠. 젊은 상좌는 노승으로 하여금 세대 차이도 느꼈을 것이고 또 노승의 가르침에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젊은 상좌는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참선은 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 스승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말 못할 원망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젊은 상좌를 데리고 있다 또는 젊은 상좌를 만나면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보게, 참선 잘하고 있어? 자네 참선 잘할 수 있을 것에?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어떻게 잘 지내요? 처음 출가하려고 할 때 마음 먹었던 그때가 기억납니까? 그 얘기 좀 나에게 들려주겠어요? 라고 이렇게 상좌,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일으켜 세웠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도의 묘방은 아주 자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고수라는 것은 자세한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대종사님께서 노화상과 젊은 상좌의 갈등을 풀어주시는 방법으로 예시, 반증, 그리고 결론으로 이 3단 논법을 가지고 설득을 하시는 아주 고수를 보이십니다. 대종사님께서 지금 화상들이 내가 저 선 바위 위에 금이 있으니 그것을 부수고 금을 캐라고 무조건 권하면 화상들은 곧 내 말을 믿고 바로 채굴을 시작하겠소? 노승이 생각할 때 아이고 그 말씀 믿고 어떻게 채굴을 못합니다. 내가 거기 산까지 올라가서 그 힘든 바위를 내가 깰 이유가 없죠. 대종사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화상이 확신을 안 하는데 내가 만일에 강제로 권하고 그러면 화상은 어찌하겠소? 필시 내 말을 허망하게 하고 아예 내 곁을 떠나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대종사님께서는 상황인식에 딱 떨어지는 예시를 첫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이 노승의 동의를 구해냅니다. 스승이 가르치고 제자가 따르는 데에는 신뢰냐, 불신이냐, 이 갈림길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억지로 권하는 결과의 반증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저같이 저 젊은 상좌가 아직 참선에 대한 취미도 없고 아무 발언도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권하게 되면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참선을 도리어 허망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허망하게 알 때에는 영영 참선을 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 제도하는 묘방이 아닙니다. 노승이 눈을 번쩍 뜨고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도하는 묘방이 됩니까? 자, 이 노스승은 지금 제자를 잘못 지도하면은 그 업장이 크겠다. 아주 엄중한 의미를 아주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실증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저 바위 속에 금이 든 줄을 알았거든. 내가 먼저 채굴해서 그것을 내가 아주 빛나게 멋지게 잘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연유인가 하고 내가 부자가 된 그 연유를 알고자 할 것이다. 자, 이것은 남이 나를 못 믿는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실증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마음의 정도를 봐서 그 내역을 말해준다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히 그 금을 채굴하려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대를 살피는 지혜를 가지고 경우와 정도에 따른 아주 적절한 방편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눈높이 가르침이겠죠.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의 정도를 보아서 그 내용을 말해준다면 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제가 자세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광이 있기나 합니까? 이것은 참선이 효과는 있는 것이요? 라고 묻는 것하고 같죠. 두 번째는 금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선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단계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나도 가면은 나도 캘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누가 참선을 잘 지도해 줍니까? 나도 잘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을 잘 캐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말, 참선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과 체험을 나에게 잘 좀 지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 적극성을 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적극적인 사람, 관심이 높은 사람은 금을 캐서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 과정을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후하게 살해하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선의 목적, 효과, 방법, 그 활용의 세계를 모두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 영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증을 통한 제도의 묘방은 자세한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고수는 자세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참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틀에 맞게 참선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예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 예비교무가 간사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날마다 뜨고 지는 해처럼 어김없이 구도자의 일상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불안함이 그 그림자를 따라 붙었죠. 하루 일이 끝나면 지쳐서 다른 일을 돌아볼 겨를도 없어서 내일을 위해서 바로 잠을 자야 할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안 그래도 늦게 출가를 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까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덕산 훈련원에 좌산 종사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었는데 이제 경전 연마할 기회가 왔다라고 기대가 빵빵해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뜻대로 되지 않고 몸이 지쳐가도록 끊임없이 일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젊은 출가자는 화가 났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만 공부 다 마쳤으면 그만인가? 나에게도 공부할 시간을 줘야 하지 않겠어? 왜 나를 모순처럼 이렇게 부리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분노를 사귀고 누르고 있었다가 어느 날 아주 용기를 내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좌산 종사님 무릎을 주무르면서 도대체 저는 언제 공부를 합니까? 이때 좌산 종사님께서 아주 부드럽고 엄한 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일 할 때마다 다 지켜봤다. 그런데 일심으로 하지 못하더라. 방 청소를 하고 난 뒤에 가보면은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고, 문을 열고 나갈 때 보면은 문을 닫는 일을 아주 자주 잊어버리더구나. 풀을 뽑았다고 지나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잡초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것은 네가 아주 잡념에 아주 끌려다닌다는 증거다. 이렇게 매사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는 능력이 부족한 네가 경전을 많이 읽고 선의 힘을 가졌다고 해도 너는 그 힘에 네 욕망이 끌려서 네가 세상을 속이고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기가 쉬운 것이야. 편벽된 수행으로 힘을 얻게 되면은 그건 어린아이가 칼을 쥐고 노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 너는 아주 마주하는 그 일에 일심을 들이대서 삼대력을 고르게 키워나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 늦깎이 출가자는 아주 성성한 기운에 압도된 나머지 머릿속이 하얀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며칠 동안 도대체 내 안에 어떤 무엇이 있어서 불안과 성냄이 있었는지 골똘히 궁리를 했다고 합니다. 때맞은 스승의 경책으로 또 본인의 성찰로 이 저자는 중생의 거풀을 놓고 마음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남을 가르치고 깨우쳐 준다는 것은 고도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기술로서의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읽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입니다. 도가에서는 스승의 모습으로 제자를 아주 면밀히 관찰하고 공부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꾸짖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공부길을 열어줄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 마음은 존중이겠습니다. 인격자로 대하는 평등심이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로 대하는 불공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학교 현장 교육에서도 그래야 할 것이고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